중1 6단원 챕터 3 빛의 분산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번 단원에서는, 이번 강의에서는 빛의 성질 현상 중에 하나인 분산을 배우게 될 거고, 이 분산을 알기 위해선 우리가 파동의 성질, 파동의 정의를 조금 알아주는 게 더 좋아요. 왜냐하면 오늘 이제 나올 얘기가 뭐 파장, 파동, 스펙트럼 이런 얘기들이 나오기 때문에 선생님이 순서는, 우리 책에는 순서는 다르지만 먼저 파장을 뭔지 보고 파장을 살짝만 맛을 보고 분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뭐 26쪽 보게 되면요, 이렇게 빛의 분산 나오게 되고 뒤에 무지개 얘기가 이렇게 많이 나와요. 그 다음에 저기 쭉쭉 뒤로 넘기면 30쪽이 나오거든. 30쪽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앞으로 넘어가서 순서를 조금 바꿔서 진행을 할게. 그게 더 이해되는데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30쪽을 펴놓고 지금 보면, 자, 우리가 빛이라고 하는 거, 우리 평소에 지금 빛을 사실 인식을 잘 못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너네가 그냥 형광등이나 햇빛을 바라볼 때 그 밝은 빛이 눈에 들어오는 거 말고, 지금 컴퓨터를 보거나 아니면 책을 보거나 할 때도 우리 눈에 빛이 다 들어오고 있어. 근데 그거를 사실 인식을 잘 못하고 있죠. 자, 그럼 이 빛은 도대체 뭘까? 라고 했을 때 빛은 전자기파의 일종이다 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거 밑줄 치고요. 전자기파. 그냥 파동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 그래서 전자기파 안에는 빛 말고 TV, 라디오, 우리가 핸드폰으로 전화를 할 때 나오는 송신하게 해주는 파동들, 이러한 우리 눈에 안 보이는 여러 가지 파들도 전자기파에 들어간다. 그래서 일단은 파동이 뭔지만 잠깐만 볼 건데, 우리 쪽수는 38쪽 잠깐만 가줄게요. 38쪽 가주면 여기 파동의 발생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파동의 정의가 옆에 오른쪽에 날개 부분에 나오게 됩니다. 자, 파동은 한 곳에 생긴 진동이 뒤로 전달되는 것. 쉽게 말해서, 자, 진동이 전달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고, 아니면, 자, 이 진동이라는 건 이 진동하게 해주는 에너지가 있어야지 진동이 발생하거든. 그래서 진동이 전달되는 것 혹은 에너지가 전달되는 것이라고 해줘야지 우리가 파동이라고 해요. 그럼 우리 빛도 결국에는 빛이 가지는 에너지가 전달되는 거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지. 그래서 다시 돌아가서 아까 30쪽으로 돌아가서 우리 여기 30쪽 맨 윗부분에 빈 공간 있죠? 여기다가 한번 적어줍시다. 빛, 파동 땡땡 해서 진동이 전달되는 것. 진동 밑에 에너지라고 조금 크게 써주자. 빛에서는 에너지가 조금 더 많이 차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적을게요. 자, 그럼 파동, 진동이 전달되는 것이다. 자, 근데 우리가 파동이라는 걸 그럼 할 때, 자, 진동이 전달될 때요, 우리가 파동을 직접 그래프로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거든. 이것도 어디 보면 되냐면 47쪽 잠깐 가볼게. 앞에는 찾아보니까 잠깐만요. 여기 41쪽 가보자 우리. 41쪽 39쪽 한번 가볼까요? 여기가 더 낫겠다. 자, 39쪽 가게 되면 파동을 표현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자, 우리가 파동을 그릴 때는, 파동을 표현할 때는, 자, 위치를, 우리 가는 방향, 파동이 전달되는 방향을 수직선을 그어놓고 여기에 수선을 그어줍니다. 이게 변위예요, 변위. 우리가 이렇게 물에 호수나 이렇게 연못의 중앙에 돌을 떨어뜨리게 되면은 물이 위아래로 출렁출렁거리며 움직이게 되지. 파도도 그렇죠. 그런 것처럼 위아래로 움직이기 때문에 변위라고 해서 얘들이 이 위아래로 움직이는, 즉 파동의 진행 방향과 수직으로 움직이게 되는 위치 변화를 요 세로 방향으로 표시를 해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지금 여기 그려진 파동은 밑으로 갔다가 위로 갔다가 밑으로 갔다가 위로 갔다가 합니다. 자, 이때 위로 가는 이 높이는 계속 달라질 수도 있고 같아질 수도 있고요. 자, 여기서 우리가 다 볼 필요는 없고, 여기서 빛의 분산하면서 알아줘야 될 거는 파장이라는 내용을 봐줘야 돼. 자, 파장은 뭐냐면, 자, 우리 다시 돌아가서 여기다가 해볼게요. 39쪽에 선생님 여기다가 할 건데, 여기 날개 부분 짧게나마 시간, 여기 자리 있으니까 여기다 한번 적어봅시다.
자, 변이 해주고 가로선 해주고 요거는 위치 이쪽 방향으로 파동이 진행한다. 그리고 위아래로 흔들면서 지나가기 때문에 자, 모든 파동이 위아래로 지나가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가 보기 쉽게 하기 위해선 이 방법이 정확하다. 자, 그래서 지금 보면 파동을 위로 갔다가 아래로 갔다가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릴 수가 있지. 그쵸? 자, 그러면 이 파동이 가장 높이 가는 지점을 우리가 마루라고 불러요. 여기도 마루가 있네. 여기 좀 이어보자. 자, 그러면 가장 낮게 가는, 변이가 가장 낮은 곳을 골이라고 하고, 여기도 골이라고 합니다. 자, 이때 마루에서 마루까지 거리. 혹은, 자, 요거나, 이 거리나, 골에서 골까지의 거리는 똑같습니다. 이 거리를 가지고 우리가 파장이라고 해. 파동의 장, 길이라고 하는 거야. 이게 각각 다른 파동에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는 요소 중에 하나예요. 파동의 요소 중에 하나인 파장이라고 부르는 게 있어. 자, 그러면 이 파장은 그냥 우리가 쉽게 자, 지금 보면은 이렇게 잘라서 보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지금 파장이잖아. 그럼 요거 하나, 요거 하나, 요거 하나, 요거 하나. 즉 얘를 조립해보면 얘를 여기로 옮길 수도 있거든. 그치? 그러면 결국에는 파장의 길이는 그냥 위로 가는 거, 밑으로 가는 거 하나. 위로 한 번, 밑으로 가고 위로 한 번, 밑으로 한 번. 갔을 때까지의 거리를 그냥 파장이라고 해줘도 똑같이 계산할 수가 있어. 자, 그럼 선생님 여기다가 파장이 종류가 다른 두 가지를 한번 더 그려볼게요. 자, 얘가 있고 얘가 있어. 자, 위에 1번, 2번 중에 파장은 누가 더 짧을까? 누가 더 짧을까? 1번이 더 짧지요? 자, 1번의 파장. 선생님이 방금 알려준 것대로 하면 위로 갔다가 한 번 갔다가 위로 한 번, 아래로 한 번, 끝. 파장. 됐지? 자, 요게 파장의 길이지. 1번의 파장. 밑에 2번의 파장의 길이는 위로 한 번, 밑으로 한 번, 여기까지. 여기네, 그치? 누가 더 길지, 파장이? 밑에가 파장이 더 길죠? 적어줍니다. 자, 그럼 파장은 우리가 길이로 표시를 한다. 길이로 표시를 하면 우리 길이의 단위인 미터, 센티미터 등등 쓸 수 있겠죠. 그쵸? 자, 그래서 이거를 직접 우리가 측정을 할 수가 있어. 기계를 통해서. 그러면 모든 파동들, 이렇게 변이를 위아래로 움직이는 파동들은 각각의 파장을 가지겠지. 그럼 파장의 요 길이를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자, 그럼 여기까지 생각하고 아까 빛도 아까 선생님 뭐라 했어? 빛도 파동이라고 했어. 그럼 빛도 뭘 가질까? 파장을 가지겠지. 그쵸? 그러면 빛에는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 어떤 거 있을까? 자외선, 적외선, 가시광선 같은 여러 가지 종류의 빛이 있습니다. 아니면 아까 뭐 라디오파 같은 것도 있어요. 자, 이런 것들은 모두 종류에 따라서 파장이 다른 거야. 사실 종류에 따라 다른 게 아니라 파장이 달랐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종류의 이름을 붙인 거야. 즉, 이 파장이라는 것이 그 파동의 성질을 결정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됐지? 자, 그래서 지금 30쪽 위에 여기 가보면요. 자, 파장이라고 해서 괄호선 나노미터, nm이라고 되어 있는 거 있어. 이거는 나노미터라고 불러요. 나노미터. 그리고 이것은 여기 보면 1mm에 100만 분의 1 정도의 길이다. 엄청나게 작은 길입니다. 참고로 나노는 10의 마이너스 9승이에요. 자, 그러면 파장이 여기 나오고 나노미터 나오고 지금 300에서 900까지 파장의 길이로 이 자외선, 가시광선, 적외선, 빛의 종류들을 나열을 해놨어.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 물을 수 있는 거야. 뭐 500 나노미터 파장을 가지는 빛은 무슨 선인가 라고 물으면 500은 여기니까 가시광선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 보면 여기 지금 파장 나노미터에서 이렇게 나오고요. 자,
우리가 지금 자외선, 가시광선, 적외선 나오게 되는데 우리 눈에, 자, 요거 설명 다시 해줄게. 자, 가시광선은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선들, 우리 눈에 색깔로서 들어오는 선들을 가시광선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가시광선 바깥에 있는 자외선과 적외선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눈에 보이지 않아.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파장이랑 연결된 걸 내가 하나 더 알려줄 건데, 자, 요거는 왼쪽 29쪽에 뭐 빈 공간 찾아서 좀 필기를 해주고, 선생님 여기 빈 공간에 필기를 해볼게. 자, 우리 파장 있죠, 파장. 일단은 빛도 파동의 한 종류다. 그래서 파장을 가진다 했지. 자, 파장을 보통 나노미터 단위로 표시를 하고, 우리 빛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건 자외선, 가시광선, 빛의 종류지요. 적외선이 있다. 적외선 쪽으로 갈수록 파장이 길어진다. 그러니까 파장이 길수록 적외선 쪽으로 가까워진다라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보통 가시광선을 우리가 300 아니면 뭐 400으로 잡을게. 400에서 800 나노미터 사이를 가시광선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지금 보면, 자, 우리 빛은 뭘 가질까, 얘들아? 속도를 가져. 빛은 지금 진동이 전달되는, 에너지가 전달되는 파동이지. 전달되니까 여기서 출발 지점에서 도착 지점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이 있겠지. 즉, 얘들은 뭘 가진다? 속도를 가집니다. 빛의 속도를 가져요. 자, 빛의 속도는 뭐 영향을 받냐면 이 파장의 영향을 받습니다. 알겠죠? 자, 밑에 하나 해볼게. 이거는 깊게 안 들어가고 중요한 것만 선생님이 알려줄게요. 빛의 속도는, 자, 빛의 속도는 진동수라는 향이 나와요. 이건 아직 무시해주세요. 그럼 필요 없어. 곱하기 파장이랑 비례한다. 이렇게 생각해주면 돼. 자, 그러면 빛의 속도 V는 우리 진동수를 F라고 표시를 하거든. 나중에 가면 배울 거예요. 파장은 람다라고 해서 이렇게 꺾어주면 돼. 아이고, 잠깐만요. 꺾어주면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진동수 일단 무시를 하고, 우리 파장이랑 빛의 속도는 지금 어떤 관계일까? 이 식에서 반비례일까, 비례일까요? 둘이가 지금 비례죠. 비례죠. 자, 그래서 파장이 길면 속도는 빠르고, 즉 길면 빠르고, 이거 따로 필기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기 책이 없는 내용이라서. 자, 파장이 짧으면 어떨까? 숫자가 줄어드니까 속도는 느려지겠지.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다시 볼게. 우리가 오늘 좀 집중하게 볼 거는 자외선도 아니고 적외선도 아니고 가시광선들을 볼 거야. 자, 그러면 우리 가시광선 안에 딱 봤을 때 400쪽 짧은 파장을 가지는 아이들과 이 긴 파장을 가지는 아이들이 있겠지. 맞지? 그러면 자, 속도가 짧은 애들, 얘들은 파장이 짧은 애들, 요 400쪽에 있는 애들은 속도가 느리겠죠. 여기로 가면 속도가 빨라지겠지. 이것도 밑에 표시를 할게. 자, 그래서 여기서 지금 먼저 얘기를 하고 가면 여기 400 부근에 있는 거, 파장이 가시광선 내에서 파장이 짧을수록 보라색에 가까워요. 가시광선 내에서 파장이 길수록, 즉 800에 가까울수록 빨간색에 가깝습니다. 됐지? 됐죠? 자, 그럼 다시 여기서 자, 파장에 따라서 뭐가 다르다? 빛의 속도가 다르다. 이해되지? 그럼 보라색보다 빨간색의 빛의 속도가 빠르다. 자, 빛의 속도가 차이가 난다. 우리 앞에 굴절 있었어. 굴절 기억날까요? 굴절 뭐였어? 자, 경계면을 기준으로 빛이 들어가면 빛이 꺾여서 들어간다. 곧장 가는 것이 아니라 꺾인다. 왜 꺾여? 위에는 공기고 밑에는 물이면 빛이 매질에 따라 뭐가 달랐어? 속도가 달랐어. 그치? 얘는 똑같은 빛이에요. 얘가 지금 그냥 햇빛에서 나오는 직사광선인 거야. 똑같은 빛이야. 빛인데 매질에 따라 속도가 달라서 꺾였죠. 근데 이제 우리가 얘기할 거는 뭔지 좀 감이 옵니까?
자, 뭐가 달라요, 이번에는? 그냥 빛의 종류 자체가 다른 거야. 그 빛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속도가 다르더라. 그럼 어떨까? 자, 우리 공기로 빛이 들어왔어요. 자, 가시광선을 모두 가지는 빛이 들어왔어. 그게 바로 햇빛이에요. 햇빛은 가시광선 전체를 포함하고 있고 약간의 자외선과 약간의 적외선을 포함하고 있어. 이 전체를 포함하는 것이 햇빛이었다. 태양빛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다시 이 햇빛이 들어와요. 우리 어차피 자외선과 적외선은 안 보이니까 얘는 치울게. 그럼 가시광선이 들어온다는 얘기지. 햇빛이 들어옵니다. 자, 들어오면 이 햇빛 안에는 지금 뭐가 다 포함되어 있어. 400에서부터 800에서까지 해당하는 모든 가시광선, 즉 우리가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색깔의 개념으로 얘기를 하면 모든 색의 빛을 다 포함하고 있겠지. 그쵸? 모든 색을 다 포함해요. 자, 모든 색을 다 포함한다고 하면 근데 이 색마다 뭐가 달라? 파장이 다르죠. 파장이 다르고 속도가 다르지. 그럼 어떡할까? 속도가 다르니까 여기가 지금 물로 들어왔다. 유리로 들어왔다. 라고 했을 때 들어가는 속도가 다 달라지니까 하나는 밑으로 더 꺾이기도 하고 하나는 조금 덜 꺾이기도 하고 와 같은 현상이 발생하게 되면서 이 모든 색의 빛을 가지고 있는 햇빛이 유리나 물로 들어가게 되면 각도가 잘 맞춰 들어가게 되면 안에서 나오면서 이 빛이 다 퍼져요. 빛이 다 분리가 돼버립니다. 이거를 빛의 분산이라고 합니다. 됐죠? 자, 그래서 지금 보면 30쪽 다시 여기 그림 한번 볼게. 여기 프리즘에 태양광선이 들어가니까 안에서 자, 여기 이 프리즘은 유리거든? 그러면 공기에서 유리로 들어간 첫 번째 경계만 보이죠? 첫 번째 경계면에서 빨간색은 살짝 꺾이고 보라색은 많이 꺾인 거 알 수 있지. 자, 여기서 우리 아까 앞에서 배웠던 굴절 생각을 해보면 뭐가 있었냐면 속도가 느릴수록 굴절률이 크다 있었어. 자, 그렇단 말은 지금 보니까 파장이 보라색이 빨간색보다 짧죠. 그래서 보라색이 빨간색보다 속도가 느리고 굴절률이 더 큰 거야. 이해되지? 그래서 보라색이 많이 꺾이는 이유는 빨간색보다 파장이 짧은 빛이기 때문이에요. 근본적인 원인은 그건 거야. 부터 적어줄게, 여기다가. 파장의 차이가 나면 속도 차이가 나고 그래서 굴절률의 차이가 난다. 그럼 누가 더 많이 꺾인다? 보라색이 빨간색보다 많이 꺾인다. 이거는 외워야 돼요. 외워주는 게 편해. 항상 이 루트대로 생각할 수는 없잖아. 이해하고 났으면 외워줘야 돼요. 자, 보라색이 빨간색보다 굴절률이 크다는 거. 그래서 여기 보면 지금 들어가면서 한번 여기 지금 분산이 한번 일어나고 다 굴절이 일어났죠. 일어나고 그 다음에 다시 나오면서 굴절이 한번 더 일어나서 얘들이 더 많이 퍼지게 돼요. 프리즘을 나오면서. 굴절이 지금 2번 일어나는 거지. 즉 분산이 2번 일어나는 거죠. 자, 그러고 나서 보니까 이렇게 쫙 펴진 것처럼 이 레인보우의 색깔이 보이더라. 무지개 색깔이 보이더라 라는 거. 당연히 햇빛 안에는 적외선과 자외선이 있기 때문에 위아래로 다른 빛들이 존재해. 근데 어떻다? 볼 수 없다. 자, 여기서 가시광선에서 빨간색 위로는 적외선이, 적이 붉을 적이야. 그래서 빨간색보다 밖에 있다고 해서 적외선이고 자외선의 자는 이 보라색깔 자색할 때 그거기 때문에 보라색깔 밖에 있다고 해서 자외선입니다. 자, 참고로 여기다가 한 번 더 적어주면 자, 보라색으로 갈수록 에너지가 큰 빛입니다. 아까 우리 파동은 에너지가 전달되는 것 했지? 그치? 그러면 우리 빛도 파동이니까 에너지를 가지겠지. 그래서 가시광선, 즉 이 자외선 쪽으로 갈수록 에너지가 커요. 파동이랑 에너지는 또 반비례. 파장과 반비례합니다. 그래서 자외선은 우리가 피부나 맞게 되면 굉장히 위험하죠. 근데 적외선은 적외선으로 치료도 하고 딱히 위험하진 않아요. 살균 정도만 하고요. 그래서 이 자외선 쪽으로 갈수록 에너지가 크다는 거. 그래서 밑에 가시광선, 자외선, 적외선 설명들이 있는데 여기는 한번 읽어봐주면 될 것 같아요. 자, 가시광선, 눈으로 볼 수 있는 빛의 선이다 라고 해서 인간의 눈에 감지되는 영역이다. 파장은 700 상한이랑 하한이 나와 있는데 이거 대충 400에서 800 정도
아니면 어느 곳은 뭐 300에서 뭐 700 정도를 얘기하는 데도 있거든. 나노미터를 쓴다. 뭐 300에서 400에서 700에서 800 정도 사이에 존재한다라고 우리는 요거는 생각해 주면 돼요. 나노미터 사용하고. 자, 그다음 밑에 자외선 한번 보면 자외선은 보랏빛 바깥의 빛이다. 그리고 가시광선보다 파장이 짧다. 파장이 짧다는 얘기는 얘들아 이거보다 더 짧다는 얘기지. 더 자주 친다는 얘기지. 그래서 얘들은 에너지가 굉장히 커요. 그래서 우리 몸에 해를 입힐 수가 있다. 하지만 또 살균작용이 있어서 살균에 사용되기도 한다는 거. 밑에 성층권의 오존층에서 대부분 흡수가 된다. 이 자외선이 굉장히 위험해서 이 성층권의 오존층이라는 것은 이제 자외선을 흡수를 해서 우리 지구로 들어오는 이 사람에게 생물에게 들어오는 자외선을 줄여주는 역할을 해주거든. 근데 이 오존층이 생기지 않았을 때, 오존층이 생기기 이전에는 이 모든 자외선, 태양으로부터 오는 모든 자외선이 지구로 다 들어왔었어. 그때는 생물이 살지 못했어. 왜냐하면 자외선은 그만큼 에너지가 크고 위험하기 때문에 자외선을 맞고는 생물이 살아갈 수 없어요. 태양에서 오는 그 자외선 그대로 받으면. 오존층이 막아주니까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는 거. 자, 적외선도 볼게. 적외선은 빨간색 영역의 바깥쪽에 해당하는 빛이다. 파장이 길어서 에너지량이 적고 우리 주변의 대부분의 물질이 이 적외선을 방출한다. 이게 좀 신기하죠? 우리 주변의 대부분의 물체들은 적외선을 방출하고 있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넘어갈게요. 26쪽으로 가보자. 빛의 분산 이제 우리가 여기 아까 쌤 설명했으니까 조금 이해됐을 거예요. 들어와서 다시 볼게. 자, 빛의 분산은 빛이 여러 가지 색의 빛으로 나누어지는 현상이다. 여러 가지 색의 빛으로 나누어진다. 근데 결국 이게 어디서 온 거야? 굴절에서 온 거지. 자, 빛의 굴절은 빛의 성질, 특징 중에 하나였어. 이 특징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빛의 분산은. 됐죠? 자, 그래서 지금 보면 자, 우리 햇빛과 같은 백색광, 우리가 흰색으로 보는 빛들은 모든 색의 빛을 다 포함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프리즘이라는 것은 이렇게 삼각형으로 생긴 유리로 된 물체인데 여기에 빛을 분산시킨 빛을 쪼아주면 이 빛의 파장에 따라서 빛들이 분산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빛을 구성하고 있는 빛들을 여러 가지 색의 빛들을 관찰할 수가 있는 물체예요. 요거 프리즘은. 자, 그래서 프리즘을 햇빛을 통과시키면 스크린의 무지개색으로 분리되어 나타난다. 자, 그 이유는 뭐다? 파장에 따라서 빛의 속도가 달라져 파장마다 각각 다른 굴절률을 지니게 되기 때문이다. 이거 선생님도 설명했지? 그치? 별표하자. 요거는 이런 말 정도는 외워주는 게 좋아요. 서술형에도 바로 적을 수 있고 문제 풀 때도 아주 도움이 될 거야. 자, 그 다음에 지금 프리즘을 보면 자, 백색광이 들어갑니다. 그럼 프리즘 잠깐 보면 여기서 자, 들어갈 때 굴절하지. 나올 때 굴절하지. 그럼 굴절 몇 번 해요? 2번 한다. 기억해 줍시다. 됐죠? 자, 근데 만약에 프리즘에 백색광이 아니라 단색광이 들어가면 어떡할까? 단색광은 뭐냐면 빨간색만 가지는 거. 빨간색 빛이 들어가는 거 아니면 보라색 빛이 들어가는 거 그런 거야. 그러면 단색광은 어차피 파장이 하나로 된 빛만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분산이 안 일어나겠지. 그쵸? 프리즘은 그냥 빛을 분리해 주는 거라고 생각하면 되거든. 근데 단색광은 이미 하나의 색깔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분리될 게 없어. 그래서 얘들은 들어가게 되면 분산은 안 일어나고요. 대신에 굴절은 똑같이 2번 일어나겠지. 어차피 유리고 유리에서 다시 공기로 나누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면 빨간색이 위에 생기고요. 왜? 빨간색은 조금 덜 꺾이니까. 굴절률이 작아서. 보라색은 굴절률이 크기 때문에 많이 꺾입니다. 그래서 빨간색부터 보라색까지 이렇게 선들이 퍼지는 것을 볼 수가 있다. 그래서 이런 부채 분산 중에 가장 우리가 많이 하고 오늘 다룰 내용은 무지개예요. 무지개 요즘 좀 보기 힘들지? 듣기가 좀 깨끗하지 않아서. 자, 무지개 생기는 원리, 무지개 보게 되는 원리, 그 다음에 무지개 생성 원리 이 정도 하면 마무리 될 것 같은데, 자, 무지개 한번 볼게. 자, 무지개는 뭐 때문에 생기는 걸까? 일단은 빨주노초 파남보라고 생기는 거 보니까 빛의 분산의 예인 건 조금 이해가 되죠.
어떻게든 빛이 좀 퍼져서 생길 것이다 라는 거야. 그리고 햇빛이 있어야지 그 햇빛이 퍼져서 들어오겠지. 그럼 일단 이 빛을 분산시켜줄 애가 필요하고 빛이 필요하기 때문에 햇빛이 필요합니다. 햇빛 여기다 놔둘게. 그리고 이 햇빛에 나온 빛들을 분산시켜줄 물방울이 필요하다. 됐죠? 자, 그러면 물방울이 여기도 있을 거고 또 어디도 있을 거냐면 여기도 있겠지. 여기도 더 많겠지, 물방울들이. 그치? 자, 그러면 물방울 2개만 그려볼게, 일단. 자, 햇빛에서 나온 빛이 물방울에 들어갑니다. 그 중앙으로 가는 건 아닌데, 쌤이 중앙에 잘못, 이렇게 해보자. 다시 그려보자. 좀 끝부분에 그릴게요. 여기도 그리고 들어가겠지. 햇빛은 이렇게 그려놔도 너무 해는 너무 멀리 있기 때문에 햇빛의 성은 다 그냥 평행해서만 그려주면은 맞습니다. 이렇게 들어와요. 자, 그러면 이 안에서 뭐가 일어난다? 굴절이 일어난다. 굴절이 일어나서 안에서, 자, 우리 빨간색 해볼게. 빨간색 판에서 나눠서 할게. 전 보라색 펜이 없어서 파란색이랑 빨간색으로 표시를 할게요. 자, 빨간색은 많이 꺾인다, 안 꺾인다? 많이 안 꺾이고 조금 꺾인다, 그치? 그러면은 빨간색 요만큼. 여기도 빨간색 요만큼. 자, 그 다음에 나가서, 자, 이 물방울에 들어왔어. 맨 처음에는 지금 꺾이지? 그럼 맨 처음 뭐가 일어난 거죠? 굴절이 일어났어요. 그치? 굴절이 일어났어. 자, 근데 굴절이 일어나고 들어갔는데 여기서는 뭐가 일어나줘야 되냐면 무지개에서는 전반사가 일어나줘야 돼. 전반사 기억날까? 앞에 쓰는데, 자, 들어가는 입사광선의 각도가 임계각보다 크게 되면, 임계각 기준으로 넘어가게 되면 굴절해서 밖으로 나가지 않고 안으로 반사된다. 갔다가 돌아온다. 전반사가 있었어. 다시 앞에 돌아가서 봐주세요. 전반사를 합니다, 얘가. 그렇겠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할까? 다시 나가겠지. 자, 그 다음 파란 색깔로 보라 색깔 빛을 표시를 해볼게. 보라색은 빨간색보다 어때요? 많이 꺾이지. 굴절하고 반사하고 위로 나가네. 얘는 많이 꺾이니까 밑으로. 이렇게 되네. 그치? 자, 그래서 한 번 더 적어주면 굴절 한 번에 반사 한 번에, 즉 전반사, 그 다음에 굴절 한 번 더 일어나지. 그래서 물방울 안에서는 굴절 2번, 반사 한 번 일어난다는 거.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여기서 관찰을 하고 있어요. 자, 지금 봤을 때 이 전반사가 일어나는 각도 기준이 얼마냐면 42도야. 빨간색 빛 기준으로 42도에서 전반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햇빛과 들어오는 햇빛과 이 빨간색 빛까지 42도를 이뤄야지, 즉 이렇게 이었을 때 원뿔 모양처럼 될 수 있겠지. 요게 42도가 돼야지 우리 전반사가 일어나서 물지개를 볼 수 있어요. 여기도 그러면 42도가 일어나겠죠. 참고로 보라색 빛까지는, 햇빛에서 보라색 빛까지는 40도를 이루어야 돼요. 자, 그러면 지금 보니까 보라색은 많이 꺾이기 때문에 위로 날아가 버리고 빨간색이 안쪽으로 들어오지. 밑에도 그래. 밑에는 오히려 빨간색이 밑으로 빠지죠. 파란색만 위로 남지. 자, 그래서 우리는 관측자의 눈을 기준으로는 어떻게 돼? 보라색은 위로 날아가고 빨간색은 밑으로 빠지기 때문에 결국 우리 눈에 보이는 건 빨간색이 위로, 파란색이 밑으로, 즉 보라색이 아래로 되는 무지개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됐지? 됐죠? 그래서 무지개가 생기는 원리는 하나 입사광선에 들어와서 나오는 빛들 중에 보라색은 날아가고 밑에 있는 물방울 중에서는 빨간색은 날아가기 때문에 빨간색부터 보라색까지 중앙에서 볼 수가 있더라 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도 우리가 알아줘야 될 거는 보라색이 가장 많이 꺾이고 붉은색은 가장 덜 꺾인다. 이거 알아주면 되겠지. 자, 그러면 왜 우리가 봤을 때 빨간색부터 보라색까지가 볼 수 있는지 지금 이 그림을 통해서 알아봤어요. 자, 그럼 우리가 무지개를 볼 조건은 뭐가 된다? 햇빛이 있어야 돼. 근데 우리가 어디 서 있어야 돼? 햇빛이 여기 있는 것처럼 내가 그렸지만 햇빛이 뒤에 있는 거랑 지금 마찬가지죠.
햇빛이 나보다 앞에 있으면 이걸 보지 못해요. 그래서 나는 해를 등지고 있어야 돼. 그치? 그리고 물방울들이 존재해야 되죠. 그리고 임계각인 42도를 만족을 해야지. 이 42도가 뭐예요? 빨간색 광선과 햇빛 사이의 각도지. 요거를 만족을 해야지 무지개를 볼 수 있다. 잠깐만. 됐죠? 자, 그래서 요게 우리가 무지개를 볼 수 있는 조건이고요. 자, 지금 보게 되면 27쪽에도 여기 그림이 보여요. 요게 이제 쌤이 방금 그렸던 거고, 요거는 각자가 한번 그려봐야지 좀 이해가 잘 될 거야. 한번 그려보고, 자, 요거 두 번째 그림. 무지개는 왜 반원일까? 무지개는 왜 반원일까? 자, 이거는 임계가 42도 한번 생각해봐, 얘들아. 한번 생각해보세요. 땅이 있고, 햇빛이 여기로 오겠지. 자, 42도가 돼야지만 빨간색 빛이 우리 눈에 들어올 수 있어. 자, 무슨 말이냐면, 여기 얼마나 많겠어, 물방울들이. 그치? 엄청 많아, 물방울들이. 자, 근데 당연히 여기서도 분산이 일어날 거고, 여기서도 분산이 일어날 거고, 모든 물방울에서 분산 다 일어나지. 근데 갔다가 돌아오는 빨간색 광선 사이의 각도, 즉 내 눈으로 들어올 수 있는, 내 눈으로 들어오는 빨간색 광선 사이의 각도가 42도가 되는 애들만 눈에 들어오는 거야. 그래서 보니까 어떻게 되냐? 어떻게 되더냐? 이거를 이렇게 생각해 보면 돼. 자, 우리 사람을 내가 서로 보자. 자, 그러면 갔다가 돌아오는 각도가 몇 도? 42도가 돼야 돼. 그러면 우리 태양빛과 이 지면이 평행하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럼 여기도 42도가 돼요. 그치? 자, 그러면 이렇게 42도를 이루는 각도가 여기도 있고 어떻게 또 생길 수가 있을까? 기울어져서 이렇게도 생길 수가 있겠지. 이것도 45도 될 수 있지. 이거 어떻게 생각하냐면 원뿔로 생각해줘, 얘들아. 원뿔. 이거 이해돼요? 자, 원뿔이 이렇게 있으면 원뿔의 꼭지점, 원뿔의 중심 여기 있지. 자, 그러면 원뿔은 항상 뭘 가져? 꼭지점과 중심과 이 밑면에 원의 반지름을 이은 이 각도가 있고 항상, 그 다음에 여기도 항상 각도가 존재하지. 근데 이 각도가 만약에 20도라면 이렇게 간 이 각도도 20도고, 이렇게 갔을 때 여기도 20도고, 여기도 20도고, 여기도 20도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 우리가 각도기 잴 때 각도기 40도 재놓고 꼽아놓고 돌리잖아. 그럼 여기 40도 나오죠. 이거랑 똑같아요. 자, 그래서 이 임계가 42도를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이 물방울에 우리 눈으로 들어오는 물방울의 분산이 일어나서 우리 눈으로 들어오는 이 광선들은 다 42도를 이루면서 들어와야 되더라. 42도를 만족시켜야 되다 보니까 이 우리 눈으로 들어오는 무지개를 봤을 때 얘네들이 원뿔 모양의 밑바닥처럼 보이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깥은 빨간색, 안으로 들어올수록 보라색으로 됩니다. 그래서 원래는 무지개가 이렇게 원반 모양이 돼야 돼. 원반 도너츠 모양이 돼야 되는데 우리는 지평면에 가려져 있어요, 반이. 그래서 반원 모양으로 보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비행기에서 높은 곳에서 바라보게 되면 이 원 모양, 도너츠 모양의 무지개를 볼 수도 있어. 근데 우리 가려서 안 보이는 거야. 자, 그러니까 뭐다? 반원으로 보이는 이유는 태양, 그리고 관측자 눈, 물방울이 몇 도 이루어야 돼? 임계각을 이루는 임계각을 이루는 것을 만족을 해야 되다 보니까 반원 모양으로, 즉 내가 원뿔의 꼭지점에 있고 원뿔의 밑면을 우리 무지개가 차지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더라는 거. 자, 요게 진짜로 무지개가 원반인 이유예요. 원반인 모양의 이유야. 근데 우리 책에나 이렇게 보면 물방울이 구이기 때문에 비치는 모양도 구다.
이게 인터넷에도 보면 내용이 정말 많거든. 근데 사실 그거는 사실이 아니고 요 42도 조건 때문에 그래요. 임계각 때문에. 이해되지? 42도, 42도, 45도. 42도가 돼야지 우리 눈에 들어오는데 얘네들도 다 분산을 하는데 그 빨간색 빛이 우리 눈에 안 들어오는 거야. 우리 눈에 들어오는 빛들을 다 해보니까 42도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책에도 지금 이렇게 한번 볼게요. 27쪽 한번 볼게요. 한번 정리를 해보면 맨 위에 지금 햇빛이 물방울이 입사하면 1차 굴절이 일어나면서 분산이 되고 맞지? 적어줄게. 정리 한번 해보자. 1차 굴절 해서 분산이 되고 얘는 뭐가 된다? 반사가 된다. 전반사죠. 이거는 사실 그 다음에 아래쪽에 도착하게 되고 얘가 다시 굴절을 통해서 나오게 된다. 이 두 번째 굴절에 의해서 분산이 더 강화됩니다. 왜냐하면 한 번에 더 꺾임이 있는 거야. 이들의 굴절의 차이에 의해서. 여기도. 근데 이 굴절은 얘는 분산이라고 할 수가 없어. 왜냐하면 이미 분산이 된 애들이 들어와서 그냥 굴절이 된 거기 때문에 3번에서 3번 이 두 번째 굴절은 분산이 아닙니다. 자, 그다음 밑에 보면 여기 입사광선에 대해서 보라색은 40도, 빨간색은 42도 각도를 이루게 된다라고 돼 있지. 여기도 각도가 적혀 있죠. 이게 다 임계각 조건을 맞추기 위해서 그런 거야. 자, 그다음에 보면 이제 무지개 성인의 원리 여기다 쌤이 원뿔 다시 그려줘 보면 이렇게 되겠지. 좀 이해되죠? 자, 밑에 보면은 이제 뭐 보라색이 제일 많이 짧아서 가장 많이 꺾이고 붉은색은 제일 길어 가장 덜 꺾이기 때문에 가장 바깥쪽이 붉은색이고 가장 안쪽이 보라색이더라. 이거 나옵니다. 그 다음에 여기도 지금 보면 밑에는 자 무지개는 비가 온 후에 나타나기도 하지만 우리 폭포 근처, 분수 근처, 파도가 치는 곳 같은 곳 보면 햇빛이 있고 물방울이 많기만 하면은 비가 온 후가 아니더라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물방울이 공중에 많이 퍼져 있어야 돼. 됐죠? 자, 여기서 1차 암호를 쌤이 알려줄 건데 1차 암호는 여름입니다. 여름. 자, 그래서 무지개를 볼 수 있다. 아니면 내가 맑은 날 태양을 등지고 서서 분무기로 물을 뿌려주면은 작은 무지개를 볼 수도 있다라는 거. 자, 근데 너네 이런 거 생각해 본 적 있을 거야. 뭐 CD 뒷면이나 이렇게 어떻게 하다가 일상생활 중에서 아니면 기름이나 뭐 기름 둥둥 떠 있는 거 이런 거 보면은 무지개 색깔 이렇게 펼쳐져 있는 게 보이거든. 그거는 다 뭐 때문일까 그러면? 빛의 분산이 일어났기 때문이겠죠. 빛의 굴절이 따라서 굴절률에 따라서 분산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런 무지개색을 일상생활에서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잠깐만. 그 다음 뒤로 넘어갈게. 뭐 쌍무지개 생성 원리는 이거는 안에서 반사가 한 번 더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는 옅어. 무슨 소리냐면 들어갔다가 반사하고 반사해서 굴절하고 그래서 하나, 둘, 두 개가 나타나는 거예요. 자, 모든 사람이 같은 무지개를 보는 것일까? 아니죠. 아니죠. 왜냐하면 자, 내가 여기 서 있으면 나한테 들어오는 애들은 이 42도를 나한테 만족하는 애들이 들어오겠지. 근데 친구가 여기 서 있어봐. 그럼 친구는 이 친구 기준으로 42도를 만족하는 애들이 들어오겠죠. 그러니까 이 물방울, 나한테 빨간색을 주는 물방울은 친구한테 빨간색 못 주는 거야. 각도가 안 맞으니까. 이해되지? 다 다르다. 자, 스펙트럼만 설명하고 마치겠습니다. 스펙트럼은 뭐냐면 자, 다시 아까 프리즘 같은 게 분광기라고 불러 우리가. 빛을 분석하는 기구예요. 이 빛 안에 어떠한 색의 빛을 가졌는가, 어떠한 파장으로 이루어졌는가를 보는 게 분광기. 여기 적어줄게. 빛을 구성하는 파장에 따라 나누어 분석하는 거. 이겁니다. 자, 그러면 연속 스펙트럼. 자, 오늘 설명해줄게. 우리 모든 색의 빛을 다 가지고 있는 애들 어떤 거 있지? 백열등, 흰 색깔 빛들은 모든 색을 다 가지고 있어요. 백열등 아니면 햇빛 같은 거. 자, 얘네들을 분광기를 통해서 쏘게 되면 분광기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그냥 통처럼 생겼어. 여기다가 빛 이렇게 쏘아주는 거야. 그러면 반사돼가지고
분치 분리가 되고 반사돼서 우리 눈에 볼 수 있어요. 자, 그럼 빛을 쏘아줘요. 그럼 백열등이나 햇빛은 모든 빛을 다 가지고 있지. 그럼 얘들을 가지고 있는 빛을 파장에 따라 분리를 하면 어떨까? 그냥 여기 나와 있는 그림처럼 연속적으로 색이 이어지는 그림이 보이겠지. 이거를 가지고 스펙트럼이라 합니다. 자, 우리 스펙트럼은 뭐냐면 색깔의 띠를 가지고 스펙트럼이라 해요. 어떤 그룹들. 자, 연속 스펙트럼은 뭐다? 모든 색이 연속해서 나타나는 스펙트럼이기 때문에 얘는 햇빛이나 백열등과 같이 모든 색의 빛을 다 가지고 있는, 즉 모든 파장을 다 가지고 있는 빛에서만 일어난다. 자, 밑에 있는 거 또 설명을 해줄게. 자, 이건 끝났어. 이건 쉬워요. 자, 근데 고온의 기체 원자라는 말이 있어. 자, 이거 선생님 좀 설명이 필요해. 자, 이건 뭐냐면, 자, 이 원자들, 우리 원자들은 하나의 원소들은 각각이 스스로가 가지는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 자, 무슨 말이냐 여기 적어볼게요. 자기 고유의 에너지를 가진다. 자기 고유 에너지를 가지고, 즉 에너지가 우리 빛이었지. 자기 고유의 파장을 가지게 됩니다. 자, 고온이라는 의미가 가지는 것은 자기 고유 에너지를 가지는데 이 에너지를 포함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 우리 어떠한 원자에 따라서 얘는 예를 들어서, 자, 우리 햇빛은 뭐야? 300에서부터 뭐 800까지의 파장을 모두 가질 수 있지. 근데 이 원자는 자기가 가질 수 있는 에너지가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얘는 예를 들어서 뭐 400, 뭐 510 이런 식으로 딱 2개의 파장만 가질 수 있어. 알겠어? 근데 이 정도의 빛을 가질 수 있는데 고온이라는 얘기는 얘가 이 400과 510에 해당하는 에너지를 흡수를 해서 그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야. 그럼 얘는 뭐 하는 걸까? 400이랑 510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 에너지를 내뿜을 수 있겠죠. 그럼 얘를 프리즘에 쏘게 되면 어떡할까요? 얘를 분광기에 넣으면 뭐만 나올까? 400, 510 하나, 2개만 나오겠지. 그래서 새까만 배경 속에 2개의 선만 색깔을 띠면서 나타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선 스펙트럼이야. 선의 모양을 보이기 때문에. 자, 여기서 보이는 거. 자, 수소원자에서 나오는 선 스펙트럼에서 빨간색 조금 나오고 파란색 나오는 거 보이죠? 여긴 다 까만색인데 지금 이거 잉크 때문에 그런 거야. 하나, 둘, 뭐 여기도 나오나? 이 정도 있지. 자, 그래서 이 기체, 그 원자마다 자기만이 가진 에너지가 다르고 그 에너지에 의해서 흡수하는 파장이 달라요. 그래서 이렇게 스펙트럼에 넣게 되면 자기만의 색깔이 나타나게 된다. 그래서 우리 불꽃반은 기억날까? 뭐 칼륨, 나트륨 같은 거 넣어주면 색깔 다르게 나타나는 거. 그게 사실 요 이유 때문이야. 자기 원자마다 각자의 에너지를 가지기 때문에. 자, 원자마다 가질 수 있는 에너지, 즉 파장이 다르다. 정해져 있다. 됐죠? 자, 그래서 고온이란 얘기는 그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 먹었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얘네가 에너지를 뱉었어. 뱉은 상태를 뭐라고 할 수 있을까? 저온의 기체라고 할 수 있겠지. 아직 에너지를 못 먹은 상태. 자, 그러면 저온의 기체 원자가 여기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어요. 그럼 얘는 뭐 하고 싶어 할까? 아직 못 먹었으니까 에너지를 먹고 싶겠지. 400과 510에 해당하는 에너지를 먹고 싶겠지. 자, 그러면 얘한테 이 근처에 햇빛이 있는 거야. 태양이 있는 거야. 자, 그러면 태양이 왔어. 태양의 빛이 와요. 자, 근데 햇빛은 뭘 가지고 있어, 얘는? 300에서 800 사이에 해당하는 모든 빛을 다 가지고 있지, 연속적으로. 근데 저온의 기체 원자는, 이 기체 원자는 뭐만 먹을 수 있다 했어? 뭐만 가질 수 있다 했죠? 400이나 510만 가질 수 있다 했어. 자, 그러면 햇빛이 주는 모든 빛 중에 400이랑 510만 먹으니까 어떨까? 햇빛이 퍼져서 나오는 연속 스펙트럼 중에서 이 400과 510에 해당하는 위치만 검은색으로 보이게 되겠지. 얘가 먹었기 때문에. 먹고 남은 게 나오는 거기 때문에.
다시 햇빛이 빛을 쏘아주고 이 기체 원자는 자기가 먹을 수 있는 에너지를 흡수를 하고 나머지가 스펙트럼에 나옵니다. 그거를 가지고 선 스펙트럼 중에서도 흡수 스펙트럼이라고 합니다. 여기 보이죠? 보이죠? 얘는 흡수 스펙트럼. 얘는 방출 스펙트럼. 방출했지. 왜냐하면 자, 수소 원자가 방출했기 때문에 방출한 에너지가 나온다 해서 방출 스펙트럼. 밑에는 태양빛 중에서 자기가 먹을 수 있는 거 먹고 흡수를 하고 나머지가 나온 거라서 우리가 흡수한 거 볼 수 있어. 흡수 스펙트럼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밑에 보면 뭐 태양광선에서 나타나는 검은 선을 브라운 호퍼선이라고 한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얘들아, 우리 태양이 저기 멀리 존재하죠. 우리 지구가 여기 있어. 그럼 태양빛이 지구로 오겠지. 근데 이 오는 중간중간에 뭐가 있을까? 우리 대기도 있을 거고요. 태양 주변에도 어떤 물질들이 있을 거야. 분명 진공 상태지만 태양 주변과 우리 지구 주변은 어떤 물질도 존재하거든, 기체 원자들이. 그럼 그 기체 원자들이 자기가 먹을 수 있는 에너지를 먹겠지. 그러고 먹을 수 있는 거 먹고 남은 스펙트럼이 지구에서는 관찰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태양광선에서 나오는 선 스펙트럼을 관찰하게 되면 중간에 검은 선들이 이렇게 나오게 돼요. 이 선들을 가지고 브라운 호퍼 선이라고 해요. 브라운 호퍼가 발견했기 때문에. 그래서 밑에 이 그림을 보면 실제 태양광선을 가지고 만든 연속 스펙트럼입니다. 근데 중간에 지금 선들이 보이지? 이런 선들은 태양 주변이나 지구 주변에 있는 기체 원자들이 흡수한 선이고 이거를 가지고 브라운 호퍼 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깨끗한 연속 스펙트럼을 얻으려면 백열 전구를 이용을 해서 만들어줘야 돼. 그죠? 요거 조금 어려울 수 있으니까 한번 꼼꼼하게 책도 한번 읽어주고 이해 안 되면 다시 돌아가서 다시 봐주고 합시다. 이렇게 하고 나면 우리 빛의 분산은 마무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파장자 우리가 한번 봤었고 무지개 봤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 기억을 해주고 무지개 색이 정말 7가지인가요? 이런 내용도 나오는데 이거는 좀 문화적인 내용이지. 색깔에 대한 개념에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부르는 색이 다른 것처럼 무지개색도 5가지가 될 수가 있고 짐바브웨는 또 3가지를 알고 있대요. 이거는 우리 부족마다 다르다. 사람마다 다르다는 거. 자, 그래서 2차 암호는 우산입니다. 우산. 자, 이렇게 알아주고 빛의 분산은 이렇게 마무리를 할게요. 한번 복습 다시 해주고요. 수고하셨습니다.